오늘은 여자들 99%는 꼬실 수 있는 대화법 5가지에 대해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여자와 무난하게 대화를 잘 이어나간 것 같은데 뭐가 문제인 걸까요? 카톡에 답장도 꼬박꼬박하고 전화통화도 매일 했는데 여자는 왜 그만 연락하자고 통보하는 걸까요? 혹시 외모 때문일까요? 역시 돈이 많아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말을 잘하지 못해서일까? 말을 잘하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세요. 오늘은 여자들이 무조건 빠져들 수밖에 없는 무조건 먹히는 대화법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대부분의 유튜브 영상을 보면 여자의 말에 경청하세요. 배려하며 이야기를 잘 들어주세요. 등등 이런 식으로 뜬구름 잡는 소리만 늘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 영상에서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대화를 하면 효과적인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정말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끊임없이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는 대화 방법을 준비했으니까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셨다면 다음과 같은 2가지 변화가 생길 거예요. 첫째, 매번 말만 하면 분위기가 싸해지는 상황에서 벗어나 여자가 내 대화에 몰입하게 됩니다. 둘째, 그저 따라했을 뿐인데 오빠는 정말 말이 잘 통하는 것 같아요. 라는 말을 듣게 될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당신이 좋아하는 그 여자와 아름다운 연애를 하게 되실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대화법 알려드릴게요. 여자들 99%는 꼬실 수 있는 대화법 5가지. 첫 번째, 왠지 뭐뭐한 것 같다. 대화법을 사용하라. 여자와 대화할 때 매끄럽게 잘 이어나가고 싶다면 왠지 뭐뭐한 것 같다 라는 말을 사용해 보세요. 여자와 처음 만난 상황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그럼 보통의 남자들은 어디 사세요? 몇 살이세요? 등 이런 형식적인 질문들을 하곤 하는데요. 그러나 이런 질문에 대한 여자의 대답이 끝나고 나면 또다시 할 말이 없어져서 정적이 흐르게 됩니다. 결국 어색한 분위기만 지속되다가 여자와는 아무런 관계의 진전도 없이 끝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제부터 왠지 뭐뭐 할 것 같다 라는 대화법을 사용해 보세요. 여자에게 이렇게 얘기해 보는 거예요. 어디 사세요? 왠지 어디 사는지 알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맞춰볼게요. 그럼 여자가 웃으면서 어디 살 것 같은데요? 맞춰보세요. 라고 말할 겁니다. 그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왠지 이 근처에 사실 것 같아요. 나 강남 스타일이라. 그러면 여자는 웃으면서 뭐라고 대화를 이어나가겠죠. 이렇게 하면 대화가 끊어지지 않고 흥미롭게 진행됩니다. 그리고 여자에게 나이를 물어볼 때도 몇 살이세요? 라고 물어보지 말고 몇 살이에요? 아니, 제가 한번 맞춰볼게요. 왠지 땡땡 살일 것 같아요. 단 이 경우 보이는 나이보다 4~5살 정도는 어리게 말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공통점을 찾아라. 공통점 찾기는 호감도를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사람은 자신과 비슷한 사람에게 호감을 갖는 본능을 가지고 있는데 심리학에서는 이를 동종선호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같은 학교, 같은 지역, 같은 취미 같은 거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동종선호는 같은 걸 싫어하는 겁니다. 미리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다면 같이 무언가 싫어하는 걸 공유해 보세요. 빠르게 가까워졌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 위험한 주제도 괜찮다. 보통 선이나 소개팅 같은 자리에서는 논쟁적이고 위험한 대화 주제는 피하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깊은 얘기를 하면 불편해질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심리학 연구를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듀크 대학 행동경제학자인 댄 에이어리 교수 연구에 따르면 연애를 얼마나 했는지, 마지막으로 헤어진 게 언제인지,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있는지, 동성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등 다소 위험한 주제에 대해 얘기한 남녀가 날씨나 디저트,
스포츠와 같이 안전한 주제에 대해 얘기한 남녀보다 더 좋은 시간을 보내고 다음 데이트로 이어질 확률이 높았다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지겹고 재미없는 대화보다는 좀 위험해도 흥미로운 대화가 두 사람을 훨씬 더 가깝게 해주기 때문이죠. 네 번째, 여행에 대해 얘기하라. 해포드샤이어 대학 심리학과의 리처드 와이드먼 교수 연구에 따르면 첫 데이트에서 여행 이야기를 한 커플은 영화에 대해 이야기한 커플보다 두 번째 데이트를 할 확률이 2배나 더 높았습니다. 가장 좋았던 여행이나 앞으로 가고 싶은 여행지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기분 좋은 기억이 떠올라서 상대방을 더 매력적으로 보는 경향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에 반해 영화 이야기는 남자의 경우는 액션 영화, 여자의 경우는 뮤지컬 영화 등 남녀의 선호가 많이 차이 나기 때문에 오히려 호감도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다섯 번째, 일방적인 대화를 피하라. 보통 첫 번째 데이트는 서로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본적인 대화 에티켓을 지켜야 돼요. 대화는 주고받는 겁니다. 나만 너무 이야기해도 안 되고 얘기를 안 하고 너무 듣기만 해도 안 돼요. 적절한 이야기와 리액션, 중간중간 주제에 대한 상대방의 의견과 선호를 물어보세요. 대화의 기본만 지켜도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랍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남자들은 첫 만남에서 여자에 대한 정보를 더 알고 싶거나 대화가 끝내는 게 두려워서 계속 질문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첫 데이트에서 대화를 하다가 침묵이 감지된 상황을 예로 들어볼게요. 영화 좋아하세요? 매운 음식은요? 혹시 그 드라마 보셨어요? 이런 식으로 아무 질문이나 막 투척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스탠포드 대학의 맥팔랜드 교수 연구에 따르면 첫 만남에서 이렇게 열심히 질문을 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맥퍼랜드 교수는 소개팅에서 호감을 높이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무려 1100쌍의 소개팅 대화를 분석해 봤습니다. 분석 결과 여자들은 질문을 많이 한 남자들을 별로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원래 사람들은 자신에게 열심히 질문하면서 자신을 궁금해하는 사람에게 호감을 느낀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연구에서는 반대의 결과가 나온 겁니다.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소개팅 대화를 분석해 본 맥팔랜드 교수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대화가 이런 식이었거든요. 구체적인 상황을 예로 들어 설명해 볼게요. 남자. 아, 그럼 전공은 뭐 하셨어요? 여자. 저는 미술 전공했어요. 남자. 아, 그러시구나. 그럼 미술 되게 잘하시겠다. 여자. 네, 뭐 어느 정도는요. 침묵이랍니다. 또다시 남자 형제 관계는 어떻게 돼요? 여자. 전 여동생 하나 있어요. 남자. 아, 그러시구나. 여동생. 좋으시겠다. 여자. 네, 뭐 또다시 침묵이 흐릅니다. 남자. 고향은 어디세요? 어떤 상황인지 대충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된 질문은 여자에게 일종의 압박 면접으로 느껴질 수 있답니다. 물론 남자들이 바보라서 이런 실수를 하는 건 아닙니다. 보통 남자들은 소개팅에서 대화를 리드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엄청 크게 느끼거든요. 문제는 이렇게 압박을 느낄 땐 좋은 질문이나 대화 주제를 떠올리기가 더욱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마치 압박 면접을 볼 때처럼 머릿속이 하얘져서 아무 말이나 떠오르는 대로 던지기 쉬운 거죠. 이렇게 전혀 흥미롭지 않은 기계적인 질문을 던지고 나면 두 사람에게 또다시 침묵이 찾아옵니다. 이 과정이 몇 번 반복되면 소개팅 분위기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수준이 될 거예요. 차라리 질문을 적게 하느니만 못한 결과인 셈이죠. 그럼 소개팅 자리에서 아무 질문이나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일단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전 대화를 곱씹으면서 추가 질문을 해야 합니다. 여자의 답변에서 새로운 얘기거리를 찾는 거죠. 예를 들어 아까의 상황에서 남자 그럼 전공은 뭐 하셨어요? 여자 저는 미술 전공했어요.
이런 대화가 오갔다면 다음엔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남자 저는 예술적 감각 있는 분들이 그렇게 신기하더라고요. 전시회 같은 것도 자주 가시나요? 여자 전시도 자주 가는 편이에요. 남자 그럼 제일 최근에 본 전시가 뭐예요? 이런 식으로 여자의 말에서 새로운 얘기거리를 찾는 거죠. 쉽진 않겠지만 상대의 말과 감정에 집중한다면 새로운 질문을 계속 떠올릴 수 있을 거예요. 둘째, 그래서 도무지 좋은 질문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차라리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세요. 상대와 마주 앉아 있는 것 자체가 큰 압박으로 느껴질 때는 잠시 그 상황을 벗어나는 게 낫거든요. 화장실에서 그녀의 대화를 돌아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대화를 이어나가면 좋을지 침착하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자들 99%는 꽂힐 수 있는 대화법 5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여자들 99%는 꼬실 수 있는 대화법 5가지. 첫 번째, 왠지 뭐한 것 같다 대화법을 사용하라. 두 번째, 공통점을 찾아라. 세 번째, 위험한 주제도 괜찮다. 네 번째, 여행에 대해 얘기하라. 다섯 번째, 일방적인 대화를 피해라. 다음에도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봬요. 안녕. 더 강인한 여성으로 거듭나는 방법. 역사적으로 여성들은 편견에 마주치거나 차별이나 불이익을 당해왔다. 남성들이 여전히 더 큰 이점을 누리고 있는 경제적인 부문이나 직장, 사회적 혜택의 측면에서 여성들은 동등한 대우를 받기 위해 아직도 노력하고 있다. 또한 자신이 정한 것이 아닌 남들에 의해 일반적으로 규정된 이상회된 여성성으로서의 역할에 순응하라는 사회적, 문화적 또는 개인적 압력이 강하게 존재한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전통과 구조가 사회 속에 강력하게 자리 잡아져 있기 때문에 특정한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압력을 계속해서 사회로부터 받을 수 있다. 더 강인한 여성이 된다는 것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깨달으며 늘 여성에게 녹록치 않는 세상에 맞설 수 있는 자신만의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을 뜻한다. 방법 1. 자신에 대한 개념 정립하기. 1. 자신만의 여성의 개념을 정립한다. 널리 알려진 사회적인 가설 또는 믿음과 달리 실제로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규정짓는 선천적인 차이는 많지가 않다. 예를 들면 남성과 여성의 두뇌는 시각적으로는 동일하다. 보통 사회적, 문화적 압력으로부터 여성성을 규정짓는 엄격한 기준이 존재하지만 더 강인한 여성이 된다는 것 중 하나는 자신의 인생을 위한 자신만의 여성의 개념을 정의 내리는 것이다. 자신이 되고 싶은 사람과 맞지 않는 기준이나 개념은 버린다. 간혹 사회에서 인종이 다른 여성들, 특정 종교 또는 트랜스젠더 여성들과 같은 사회적 소수의 그룹에 대해 엄격하거나 억압적인 잣대를 들이댈 수 있다. 개인의 안전을 지키면서 자신이 되고 싶은 여성성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 자신을 위해 어떤 것이 가장 편한 것인지 또는 특정한 순간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자신에게 가장 안전한 것인지 현명하게 결정을 내리도록 한다. 몇몇 여성들은 불행하게도 자신만의 여성성을 규정하는 데 있어 제한을 당하기도 한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에게 페미니스트가 될 수 없으며 미래의 집에만 있는 부모만 되어야 한다고 말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은 직업이 가지는 것이 진정한 여성성과 양립할 수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어떤 것을 택하더라도 그것이 간호사가 되든 바디빌더가 되는 길이든 당신이 여성이기 때문에 모두 다 여성적일 수 있음을 기억하자. 일반적인 기준에 반하는 행동은 반항이 따를 수 있음을 인지한다. 예를 들면 짧은 스커트나 스틸레토 힐과 같은 섹시한 옷을 입은 여성들의 경우 특히 직장에서 부정적으로 보여질 수 있다. 이와 반대로 긴 스커트나 플랫 슈즈와 같은 단정한 옷을 입은 여성들의 경우에는 종종 직장에서 긍정적으로 보여질 수 있다.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개념과 자신이 원하는 것 사이에서 방향을 찾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 이 가운데서 중심을 잘 잡는 방법을 배우는 것 역시 더 강인한 여성으로 거듭나는 과정이다.
A. 자신의 가치를 정해 내린다. 누구나 자신만의 중심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가치들은 자신의 믿음이나 사고 또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들일 수도 있다. 이 가치들은 인생에서 선택을 하는데 도움을 준다. 자신의 성격과 인생을 돌이켜보는 약간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이러한 자신만의 가치를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가치 일치 밸류 콘그루언스는 자신이 내린 선택과 자신의 인생이 가지고 있는 가치들과 합의를 이루는 것을 뜻한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자신에게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는 선택을 내리고 목표를 설정할 때 인간은 이를 이루면서 가장 만족함을 느끼고 성공적인 기분을 느낀다고 한다. 3. 몇 가지 사색적인 질문들을 던져본다. 자신만의 가치를 알아내기 위해 사색의 시간을 갖는다. 아래 나온 질문들이 이러한 가치들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진심으로 행복했었던 몇몇 순간들을 떠올려 본다. 그때 무엇을 하고 있었나? 누구와 함께 있었나? 어떤 상황이었나? 이 질문에 대한 답변들을 적는다. 자신이 정말 자랑스러웠던 몇몇 순간들을 생각해 본다. 왜 자랑스러워했나? 누구와 함께 그 기분을 나눴는가? 그 당시 상황을 어떻게 이룰 수 있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들을 적는다. 성취감이나 만족감을 느꼈던 순간들을 떠올려 본다. 이러한 감정을 무엇 때문에 느끼게 되었는가? 만족스러움을 느끼는데 무엇이 필요했고 어떤 것이 의미가 있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들을 적는다. 집에 불이 났다면 어떤 것 3개만 구하겠는가? 사람과 애완동물은 안전하다고 가정한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당신이 살고 있는 동네나 지역 사회, 직장, 세상을 바꿀 수 있다면 어떤 것부터 바꾸겠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가장 열정을 느끼는 부문은 어떤 것인가? 4. 방금 적어 내려간 리스트 중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패턴을 찾는다. 답변을 모두 완성한 뒤 답변 중 어떤 것이 눈에 띄는지 살펴본다. 그 중 어떤 것이 당신을 행복하게 하는가? 생각만큼 만족스럽지 않았던 것은 무엇인가? 예를 들면 집에 불이 났다는 가정의 질문에서 가족 사진 앨범을 제일 먼저 구한다고 답했을 수 있다. 이 답변에서 당신이 가장 행복했던 기억이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했던 순간이었음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커뮤니티, 우정, 가족 중심주의 등의 사회적 개념이 당신에게 매우 중요한 가치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유사하게 목표를 성취하거나 어떤 것을 이루었을 때 자신에 대해 가장 자랑스러움을 느꼈다고 적었다면 그러한 상태나 자신이 갖고 있는 기술이 당신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다. 이를 통해 당신이 성취, 경쟁, 우수함 등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가치들은 당신의 가치이므로 다른 사람의 기준에 부합할 필요는 없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가능한 가치들의 리스트는 마인드 툴 페이지 마인드 툴즈 페이지에 당신의 가치는 무엇인가요? What are your values? 에서 찾아볼 수 있다. 5. 이러한 가치들과 자신의 선택이 일관되는지 자신에게 물어본다. 이러한 중심 가치를 가졌다고 해서 꼭 이에 부합해서 행동을 한다는 뜻은 아니다. 우리가 가치와 일치되지 않는 선택들을 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여성들의 경우 여러 가지 사회적, 문화적 압력으로 인해 전통적인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 선택을 내리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 많은 여성들의 경우 해야만 한다라는 강한 압박을 느끼기도 한다. 심지어 더 나쁜 것은 이러한 여성들에게 요구되는 해야만 한다라는 식의 행동이 성적인 매력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단정히 보여야 한다라는 식으로 모순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강제적인 행동 강령을 받아들임으로 인해 실제로 추구하는 가치와 어긋나는 선택을 내릴 수도 있다. 어려운 결정을 내렸던 순간을 떠올려보자. 예를 들면 직장에 다시 다니기 위해 보육원에 아이를 하루 종일 맡기기로 결정했을 수도 있다. 이 경우 다른 사람들로부터 직장으로 돌아가야만 한다고 압박을 받아서 내린 결정이었는가?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가 바로 위에서 설명한 강제적인 행동 강령에 해당된다. 아니면 직장에서 성취감을 느꼈던 순간들이 그리워 스스로 내린 결정이었는가? 이 경우 이 결정은 가치와 일치된 선택의 예에 해당될 것이다. 가끔 필요성에 의해 이상적이지 않은 결정을 내릴 때도 있을 것이다. 최대한 가치와 일치되는 결정들을 내리려고 노력해보자. 이러한 자세를 통해 쉽게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6. 직장과 가정 사이에서 어떻게 조화로운 삶을 살지 결정한다. 미국에서 10명 중 7명의 엄마들이 일을 하고 있고 결혼한 커플들 중 절반 이상이 두 부모가 모두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보면 당신 역시 인생에서 직장과 가정 사이에서 어떻게 조화로운 삶을 살지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이 온다는 뜻이다. 불행하게도 미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집 밖에서 일하는 엄마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겨우 21%만이 이를 긍정적으로 본다고 한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여자는 근거 없는 이야기임을 인지한다. 자신만의 중심 가치들을 통해 인생에서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내세워야 하는지 결정한다. 때론 이러한 우선순위와의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가치들을 만족시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선택한다.